30대가 되면은 가장 예쁜 나이거든요. 30대 초반이 잘 꾸미고 예쁜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또 20대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름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또 머리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붓지 말아야 될 곳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20대 때는 고민하지 않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하필 그렇게 열심히 샀을 때가 중국 주식의 피크였어요. 고점이라고 하죠. 정말 상투 잡았다. 그때 완전 상투 잡았는데, 그 전고점이 아직도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진짜 거대한 폭락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가장 쉬운 돈 공부 코너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30대가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30대를 위해서 30대 때 내가 어떤 방법이 재테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나, 그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대 때랑 30대 때 그 소비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대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돈 막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돈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시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엉뚱한 데 써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나 잘 꾸밀 줄도 모르고 옷은 잔뜩 사는데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약간 시행착오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30대 때는 정말 물이 오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돈을 쓸 줄 아는 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런 자기 개발과 그리고 꾸민비, 이런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또 돈 아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PT 같은 거 받고, 요즘에 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시간당 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사실 과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에는 내가 그래도 내 몸을 위한 거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그 소비를 합리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꾸민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은 가장 예쁜 나이거든요. 30대 초반이 잘 꾸미고 예쁜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또 20대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름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또 머리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붓지 말아야 될 곳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20대 때는 고민하지 않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꾸민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20대 연애랑 30대 연애가 다르거든요. 30대 때는 연애가 그렇게 또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도 이제 생각하는 게 많고, 상대방도 생각하는 게 많고, 20대처럼 난 파릇파릇하지 않으니까 더 잘 꾸며야지, 더 예쁘게 하고 소개팅에 나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꾸민비를 쓰게 됩니다. 이게 진짜 30대가 들어와서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진짜 돈이 쓰다 보면은, 뭔가 내가 써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면은 쓰라 하겠는데, 한번 쓰면은 평생 써야지 이게 지켜지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피부과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부과 갈 때 내가 한 3개월 정도만 열심히 빡세게 다니면은 그 나머지 막 30년 동안 고운 피부를 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꾸민비라는 거는 딱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좌가 점점 비어가고, 그럼 점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겠죠. 사실 내가 돈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는 해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홈 트레이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저 때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아서 저는 다이어트 비디오 같은 거를 써가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근력 향상도 좋았고, PT보다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몸매를 관리하는데.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개발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대안을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이어트 비디오 같은 걸 하면서 그런데 대안을 썼고요. 그리고 피부 관리도 사실 1일 1시트팩 하는 게 그 피부과 계속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또 클렌징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30대가 돼서 피부 트러블 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때뿐이에요. 피부과 가면 딱 그때뿐이고, 사실은 이게 호르몬 문제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런 거 해결하는 또 마케팅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마케팅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잔고가 점점 비어갈 테고 신용카드를 계속 긁으실 텐데 그 신용카드가 이제 내 월급 통장에서 계속 그 비용 빠져나가잖아요.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도 해요. 당장 내가 이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 아슬아슬할 것 같아. 어떡하지? 고민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뾰롱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소비의 새로운 잔고가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더 힘들어지시겠죠. 그래서 사전에 컨트롤 하시기 위해서 자기계발비, 꾸민비, 30대 여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 컨트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주식을 사면서 힘들었었던 경험도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이 주식 저 주식 그냥 잔뜩 담은 거예요. 제가 하필 그렇게 열심히 샀을 때가 중국 주식의 피크였어요. 고점이라고 하죠. 정말 상투 잡았다. 그때 완전 상투 잡았는데 그 전고점이 아직도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진짜 거대한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거대한 폭락장 경험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거를 중국 주식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반토막이 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샀었던 주식들이 아주 이상한 기업들은 아니었고 중국의 내수를 주도하는 기업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잠깐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운 좋게 그걸 잘 잡아서 중국 주식에서 탈출을 하고 또 좋은 우량한 주식들로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요즘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아마존, 구글, 텐센트 이런 것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런 주식들이 그 당시에 저는 좋은 시대의 흐름을 탔죠.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성장주의 시대였어요. 저금리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저는 그런 시기가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때에 저는 성장주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4, 5% 이자가 되는 상태에서 성장주가 좋기 힘들거든요.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버는 돈이 없는데 앞으로 미래 포텐셜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뭐 테슬라, 구글 이런 기업 주가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지금 미래에 있을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아주 크게 더 큰 회사들이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래에 좋을 기업들 사서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했을 때 이뤘던 성과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 다 던지고 내던지고 탈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무슨 종목을 딱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5년 후, 10년 후를 주도할 수 있는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하는 내가 마음이 가는 그런 기업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선택해서 의미 있는 자산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들 계속 주식 모아가시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 과거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자산을 탄탄하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운이 좋았던 저의 경험 지금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내가 성장주 개별 주식에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ETF 같은 거 있잖아요. QQQ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또 환율도 좀 내려왔어요.
그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 재개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적당히 공부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20대에 비해서 30대에 어떤 소비가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돈을 이제 모으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때 주식 투자가 좀 의미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많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주식 투자 아니셔도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건전한 투자의 방식이 있다면 그런 투자를 꼭 관심 갖고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적금만 하던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3년 빚 갚고 시드마니 모으는 시기에는 저도 예적금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거 2, 3년 하는 거지 20년, 30년 그렇게 예적금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신 분들을 보면은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산 투자의 과정이 꼭 있었어요. 그냥 예금 적금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번 주식 투자 시작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2년 투자하셨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이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든든하게 받쳐줄 거예요. 그렇게 같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